네, 이번에는 전일장을 분석해 오늘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전일장, 오늘장 시간입니다. 지금 전상현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장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장은, 어제 뉴스 중에서 뭐 여러 개가 있었지만은 제일 핫 이슈는 역시 쌍용차 관련이고요. 네. 이 장은 결국 이제 좀 좋게 마무리됐고, 국내 장은 또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쌍용차가 제일 이슈인데 이 부분을 역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쌍용차 이슈, 안 그래도 오늘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쌍용차 이슈가 좀 핫하잖아요. 어제는 네네. 많이 오른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많이 걷어들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에디슨 EV나 UNI에서 보는 것처럼 네, 쌍용차 이슈가 오늘 그 말씀드릴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차익을 현실화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주변 현황이나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 그 현실화하고 그리고 추세를 또 보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바로 이제 뉴스 팩트를 통해서 보는 주식 투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PPT를 한번 봤는데요. 뉴스 팩트를 통해서 전일장 특이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상승을 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2,750선을 회복을 했죠. 네, 그리고 그 개인이 23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221억 원, 그리고 기관이 13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시총 그 10위권 안쪽에서도 보면은 삼성전자나 그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네이버 등등이 상승을 했고요. 또 그 절반 정도 가까운 종목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 상승에 이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개인 매수에 힘입어서 940선을 유지를 했고, 전 거래일 대비 0.1포인트 내린 940.47로 출발을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 개인의 매수에 전전보다 조금 상승한 947.32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그 10위 쪽에서는 그 상승분이 조금 더 많았고요. 세트맨 헬스케어나 LNF, 펄어비스, 그리고 이메일드, HLB나 CJ ENM 등이 상승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제 장 중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눈에 보였던 거는, 이건 뭐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에디슨 EV와 UNI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이후에 쌍용차 매각에 들어갔었던 회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쌍방울이 쌍용차 매각에서 뛰어들었는데요. 쌍방울은 뭐 아시다시피 2008년 분할기일로서 인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된 회사고, 제조업으로는 국내 재단 수주 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체 브랜드인 트라이가 그 시장에, 그 내일 시장에 그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였고요. 이 쌍방울 그룹이 쌍용 자동차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에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다 날아올랐습니다. 그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쌍방울은 전 거래일 대비 300원 오른 1,310원에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계열사인 미래산업도 전 거래일보다 역시 상한가로 24,3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계열사인 비비안, 광림, 나노스, IOK 등도 모두 상한가를 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같은 주가 급등은 쌍방울그룹의 쌍용차 인수 기대감이 계열사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앞서 쌍용차 그룹은 이 그룹의 관계사인 특정차 제조회사 광림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쌍용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이걸로 인해서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은 지난해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었지만은 그 성경에 밀려서 고배를 마신 바가 있죠. 그때 이스타항공 인수 때 마련했던 자금과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계획이고, 광림과 비비안, IOK, 나노스 등 7개 상장 계열사를 품고 있는 쌍방울이 특장차 제조업체죠. 이 광림을 주축으로 다른 계열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쌍용차 인수에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쌍용차 측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이게 쌍용차는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조만간 될지 안 될지 혹은 어느 회사가 될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쌍방울이 계속해서 횡보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가 연 3일 정도, 3일까지 계속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는 오늘도 이제 8.7%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미래산업도 역시 83년 1월 27일에 설립을 한 회사고요. 주요 시장 마스크도 제조회사에 관련이 있는 회사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제 상한가를 친 건 이런 부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과정에서 역시 그룹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미래산업 역시 쌍방울과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란제리 전문 기업이죠. 비비안과 바바라 등 다양한 브랜드를 출시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이 역시 자체적인 수요나 다른 이슈보다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에 횡보장에서 연속해서 지금 상한가로 계속 갔었습니다. 자, 광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유압크레인 및 특장차 제조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이 된 회사고요. 전기공사용 특장차, 유압크레인, 그리고 특수장비, 크레인 군용 수송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제품 매출은 정부 예산 편성 등 기간적인 여건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국내 여건 등이 민감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광림을 파악해보면 보통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실적이 좀 더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과 역시 무관합니다.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흐름이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이 차트를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비안도 그렇고 광림도 그렇고 미래산업도 그렇고 쌍방울도 그렇고 현재 지금 비슷비슷한 횡보장에 의해서 최근 뉴스에 의해서 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롱스 같은 경우 핸드폰 카메라 모듈용 IR 필터를 하는 회사고요. 2012년에 2004년 12월에 삼성전기 VCR 헤드 부분을 분사해서 종업원 지주회사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역시 쌍용차 인수 관련이고 횡보장을 계속하다가 상한가로 마무리한 회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IOK입니다. 이 이슈로는 마지막이고요. 네. IOK 컴퍼니 흡수합병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문화 및 컨텐츠의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해외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역시 이런 뉴스보다는 쌍용차 인수 관련 뉴스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7개 회사가 전체적으로 모두 흐름이 비슷하게 쌍용차 이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EM플러스가 상한가로 마무리했는데요.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무탱크 소방차를 비롯한 고가 사다리차 등을 제조해서 정부기관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소방기업입니다. 전장보다 1,375원 뛴 5,580원의 장을 마무리했고요. 강북 리튬 전지와 전기차 사업 및 리튬 인산, 철, 배터리, 그다음에 팩 사업에 대한 업무 제휴를 계약했다는 소식에 급등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또한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 역시 자체적으로 업무 제휴 외에 쌍용차 이슈로 보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EM플러스 역시 횡보장에 이어서 상한가로 마무리한 회사입니다. 자, 룸투코리아입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 전문 업체고요. 모회사 중국 룸투게임이 개발한 게임과 한국, 중국 등에서 개발된 게임을 퍼블리싱합니다. 지금은 검과 마법과 그다음 열혈 강호 것들이 주요 게임 회사고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룸투코리아는 자회사인 타이건 모바일이 신작 게임 열혈 강호 글로벌을 전 세계 시장에 정식 출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열혈 강호 글로벌은 출시 전 사전 예약자가 500만 명을 돌파한 적이 있고요. 무역 만화에서 시작돼서 게임으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이게 출시되면서 상한가로 마무리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
실적이 최근 차트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건 97년이고요. 멀티 플랫폼 기반의 VR, AR 게임이 PC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역시 상한가로 마무리했고요. 합작법인 DF 체인이 플레이트원 그 P2E 게임이죠.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게 소식에 주가가 치솟은 것으로 보입니다. P2E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총 10위 안쪽에 있는 위메이드에서 본 것처럼 한번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조기에 좀 결정이 되는데 역시 이 부분도 좀 보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역시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뉴보텍이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뉴보텍은 다른 상한가 마무리한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상수도관과 하수도관, 그리고 빗물 저장 장치 등으로 하는 플라스틱 상하수관 제조업체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부분 회사고 원래는 약간 무거운 회사인데 전기료보다 350원 이런 1,530원을 장을 마쳤습니다. 뉴보텍은 지난달에 나왔죠. 서울시가 이번 주에 나왔죠. 서울시가 2040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관련주로 지목되며 급등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에 2040 서울 도시개발 계획에 이어서 수도계 정비 기본 계획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고 상수관로 3,073km를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수혜를 입고 상한가로 마무리한 종목입니다. 어제 상한가가 꽤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쌍용차 인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수익 흐름이 좋아서 난 종목이 있는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전일장 특징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쌍방울그룹 이 관련 상장사들, 미래산업, 비비안, 광림, 나노스, IOK 이런 상장사들의 상한가가 연일 이어서 있고 있는데요. 사실 주가 흐름이 많이 올랐지만 오늘은 좀 현재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투자하는데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EM플러스, 룽투코리아, 드래곤플라이, 뉴보텍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쌍용차 인수전, 이 에디슨 EV도 자금 조달이 좀 힘들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쌍방울그룹, EM플러스도 사실은 자금력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쌍용차 인수전은 결국은 자금이 핵심입니다. 관건은 자금 조달력인데 에디슨 EV가 이제 무산된 이유가 3천억 원을 제시를 했지만 채권 등이 거절을 하면서 문제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쌍방울그룹을 포함해서 3-4곳이 인수의사를 밝히면서 인수원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쌍용차가 이제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라서 앞으로 인수대금과 신차 개발 등에 대한 총 금액이 크게는 조 단위로 자금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력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면 시장의 관심은요, 누가 쌍용차 인수대금으로 5천억 원 이상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측이 3,048억 원의 인수대금을 쌍용차 인수로 시도하다가 이 변제율이 낮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발을 하면서 3천억 원으로는 쌍용차 인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요. 현재 업계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단은 인수대금으로 5천억 원 이상이 제시돼야 자신들이 가진 희생채권 변제율이 50%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서는 KDB 산업은행 채권 등 우선 변제 의무가 있는 3천억 원의 신차 개발 투입 비용 등을 포함해서 경영 정상화까지는 1조 원이 넘는 돈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결 기준 2,613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고요.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상장 폐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차 이슈는 에디슨에서 교훈을 좀 얻고 오늘 이제 오늘 정도 되면은 저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쌍용차를 관련 인수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아까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좀
현금화하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자, 이제 보니까는 또 러시아발 전기차 인상 소식이 또 들어오고 있는데, EM+도 아까 말씀해주신 EM+, 리튬 전지랑 전기차 관련 주잖아요. 지금 리튬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뉴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러시아발 전기차 인상 소식, 요거는 또 어떻게 짚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러시아발 전기차는 현재 굉장히 원가가 지금 원가 문제로 심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현재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가가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 전기차가 현재 전기차가 현재 충분히 인식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시장에서도 전기차의 수요는 계속 올라가는데 결국은 전기차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전기차 가격이 오른 거는 이미 현실화가 됐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다음은 살펴보니까 한은이 국고채 2억 원을 매입한다라는 발표를 어제 했었잖아요. 오늘 또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은 국고채 같은 경우는 채권금리 안정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매입 규모 이전을 국고채를 매입을 했는데요. 단순 매입을 했습니다. 환매 조건을 달지 않은 상황이고요. 채권을 매입해서 보유하는 것으로 한은이 채권을 매입한 만큼 시장성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가 채권은 이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서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인하되면서 채권 가격의 상승이 되면서 채권 금리를 안정화하는 쪽으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가가 이어지는 게 전기차에 이어서 식품값도 지금 사료비와 식용유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치킨값이 3만 원이 되는 것도 농담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50% 정도의 원가 상승률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좀 많은데요. 탄소 중립법으로 기업들이 현재 지금 부상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를 하나 더 들고 나왔습니다. 50대 제조업의 배출 부채가 2,941억 원에 해당되고요. 이제 철강, 자동차, 전자 등 국내 주력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탄소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이 법제화되면서 예정된 탄소 배출 무상 할당량 축소가 불가피해졌고 현재 기아 같은 경우가 1,191억 원, 포스코가 843억 원 가량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부채가 들어있고요. 리오프닝 중도 지금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지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나이가 어린 분들 같은 경우는 빅뱅이 컴백을 한 쪽에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밤 12시였죠. 00시에 주요 온라인 음원 차트를 통해서 컴백을 했고 당연히 나오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 이게 4년 만에 컴백이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리오프닝 주와 엔터주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YG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전상현 전문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상현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일장 오늘장이었습니다.